이더리움을 무려 3조 원어치나 더 샀는데 주가는 반대로 8%나 떨어졌다. 이거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오늘은 세계 2위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뭐 DAT라고 부른다는데 이 비티마이네라는 회사 얘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더리움을 계속 사들이는 걸까? 근데 시장 반응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한번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죠. 아마 당신도 궁금했을 겁니다. 네, 이게 참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보통 이렇게 대규모로 뭘 샀다 하면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그쵸. 근데 비트마인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반응하고 비트마인이 길게 보고 그리는 그림 사이에 뭔가 좀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비트마인이 이렇게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하는 게 정말 단순 투자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더 큰 그림,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비트마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세계 2위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뭐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뭐 DAT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 여기선 특히 이더리움이겠죠? 이걸 대량으로 사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걸 주력으로 하는 상장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비트마인이 전 세계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한 2.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2.8%요? 전 세계 물량에 와, 그 정도면 진짜 상당한데요? 거의 뭐 작은 나라가 자원 보유한 느낌인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목표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만족을 못하는 거죠. 비트마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가 있어요.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확보하겠다. 지금 가진 것의 거의 2배 가까이 더 사겠다는 거거든요. 이 5%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죠. 5%? 야, 야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거군요.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샀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산 건가요? 네, 그야말로 뭐 폭풍 매수였죠. 지난주 단 일주일 동안에요. 82,353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샀습니다. 82,353 ETH. 이게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약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그냥 훌쩍 넘는 돈이에요. 일주일 만에. 와, 일주일에 3조 원. 정말 감이 안 오는 규모인데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사서 비트마인이 가진 이더리움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번 매수로 총 보유량이 한 340만 ETH 정도 됩니다. 340만 개요. 이걸 지금 시세로 가치를 따져보면 대략 한 12조 원. 그 정도에 육박하거나 좀 넘을 수도 있어요. 한 회사가 가진 단일 암호화폐 규모로는 정말 손에 꼽히는 수준이죠. 이야, 정말 숫자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네요. 여기서 아까 전문가님이 던지신 그 질문,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이게 과연 그냥 이더리움 오르겠지 하고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전략일까요? 이 정도 규모면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지점이죠. 회사가 직접 5%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또 최근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사들이는 걸 보면 단순한 가치 투자를 넘어선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뭔가 좀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갖겠다. 뭐 이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더리움을 샀는데 왜 주가는 8%나 급락했을까요? 보통은 이거 완전 호재잖아요. 주가가 막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정말 미스터리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시장 반응하고는 완전 반대로 간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공교롭게도 비트마인이 그렇게 대량 매수를 했던 바로 그 주에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7.9%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핵심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회사 주가에도 바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긴 샀는데 산 물건값이 동시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휴, 평가 손실이 커진 셈이네요. 이거 운이 없다고 해야 하나?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때 시장 전체 분위기도 봐야 해요. 당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심리가 꽤 강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거나 지정학적 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안전한 걸 선호하고 위험한 건 피하려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비트마인처럼 공격적으로 막 사는 게 와, 자신감 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한 자산에 너무 몰빵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또는 단기적으로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러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황에서 너무 혼자 막 앞으로 나가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안해했다. 이런 거네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딱 떠오르네요. 결국 매수 소식 자체는 컸는데 타이밍이랑 시장 심리가 안 좋게 맞물려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된 거군요. 아, 참 복잡하네요. 그럼 비트마인이 가진 자산 구성,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진짜 이더리움에만 다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가지고 있나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요? 물론 이더리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그건 맞는데 다른 자산도 꽤 가지고 있어요. 지금 340만 개 이더리움 말고도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BTC도 192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트코 홀딩스라는 기술 투자 회사로 알려진 곳인데 이 회사 지분도 한 6,200만 달러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암호화폐뿐 아니라 좀 더 넓게 기술 분야 투자 시각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오, 비트코인도 있고 다른 회사 주식까지.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다고요? 현금? 네,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보유량이 상당해요. 약 3억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이더리움 더 사려고 준비해 둔 걸 수도 있겠죠. 3억 8,900만 달러 현금. 야, 진짜 대단한데요? 이 정도 자산 구성이면 그냥 이더리움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라 거의 뭐 전문 암호화폐 헤지펀드나 투자 회사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다가 전통 자산인 주식, 그리고 이렇게 많은 현금까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총 자산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거든요. 단순 디지털 금고가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자산 관리 능력을 갖춘 곳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이면서도 또 나름대로 안정성까지 생각하는 전략을 쓰는 회사라면 그 뒤에 든든한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비트마인에 투자하고 있나요? 소위 말하는 큰손들인가요? 투자자 라인업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전통 금융계의 뭐 살아있는 전설이죠. 빌 밀러 3세. 그리고 혁신 기업 투자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또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 피터 틸. 이 사람은 본인이 만든 벤처 캐피털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투자했고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게감이 다르죠. 와, 빌 밀러, 캐시 우드, 피터 틸. 진짜 월스트리트란 실리콘밸리 대표하는 사람들이네요. 전통 금융이랑 기술 투자의 최고 스타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혹시 암호화폐 업계 자체의 유명한 투자자들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또 재밌는 점이에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우리가 DCG라고 부르는 곳 있죠.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레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 또 대형 거래소인 크래켄,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VC인 판테라 캐피털, 이런 암호화폐 업계 핵심 플레이어들도 다 투자에 참여했어요. 이게 그냥 돈만 넣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통 자본이랑 새로운 디지털 자산 자본이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지지가 비트마인의 공격적인 전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어벤져스급 투자자들이네요. 전통금융, 기술 투자, 암호화폐 업계까지 다 모였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회사면 시장의 관심도 엄청 뜨겁겠는데요? 실제 거래는 좀 활발한가요? 네, 시장 관심은 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마인 주식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5억 달러예요. 15억 달러. 15억 달러요? 하루에? 네. 우리 돈으로 하면 하루에 2조 원 넘는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미국 증시 전체에서도 거래량 순위로 따지면 상위 6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인기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하루 거래액 2조 원? 와, 유동성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만큼 많은 기관들이 비트마인의 전략, 그리고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번 주가 하락이 우리한테 좀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들이는 이 큰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좀 흔들거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왕창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걸 비트메인 사례가 딱 보여준 거죠. 시장은 때로는 너무 빠른 변화나 집중을 좀 경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기관 참여가 길게 보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나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트메인의 이런 공격적인 이더리움 매집 전략,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모델, 이게 가지는 더 넓은 의미는 뭘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이제 더 이상 개인 투자자나 초기 기술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주류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소위 제도권 편입,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비트메인이 그 선두에 있는 회사 중 하나인 거고요. 둘째는 비트메인 같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모델이 만약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른 좀 유망한 디지털 자산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비슷한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일종의 새로운 디지털 금고 사업 모델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제도권 편입,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가능성. 흥미롭네요. 그럼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5% 점유 목표, 이게 어떤 상행적인 의미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하필 5%일까요? 전체 공급량의 5%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많이 가졌다는 양적인 의미를 좀 넘어섭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방식에서는 내가 가진 지분, 즉 이더리움 양이 네트워크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5% 정도 지분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방향이라든지 기술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이나 투표 과정에서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산만 갖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주주로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길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어떤 지배구조,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이 비트마인의 5% 목표를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5%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미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매직 넘버 같은 거군요. 정말 야심이 크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비트마인은 정말 쟁쟁한 투자자들 등에 업고 막대한 돈으로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하락이랑 시장의 불안 심리가 딱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이라는 예상 못한 역풍을 맞았다. 뭐랄까, 이더리움 고유량은 늘렸지만 단기적인 시장 신뢰는 잠시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반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라는 아픔과 장기적인 시장 패권 장악 및 영향력 확보라는 목표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마인의 행보는 앞으로 이더리움 시장의 기관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모델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과연 그들이 목표한 5%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이네요.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당신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마인의 전략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불안감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시겠어요? 혹은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만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